지난 영상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장기 상승장의 후반부에 있지만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 뒤 비트코인은 실제로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도 결국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하락장에 접어들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여전히 상승의 여지가 남아있으며 따라서 가진 물량 추가 익절은 중지, 오히려 알트코인은 추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주간 가격이 전 고점 근처였음에도 사람들은 무관심했고, 이는 과열 지표인 펀딩비가 매우 낮은 데서 객관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매우 흥미롭게도 최근 타 인플루언서들의 관점들이나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6개월 전만 해도 현재와 거의 동일했던 가격에서 상승을 바라며 가즈아를 외쳤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점에는 오히려 하락을 바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큰 상승과 함께 역대급 숏 청산이 발생했죠. 보통 숏 청산들이 발생한 이후에는 단기 되돌림이 발생하곤 하지만 저는 아직 크게 봤을 때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펀딩비는 과거 사이클의 고점들에 비하면 현저히 낮고 대중의 유입 또한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직 차트적으로도 고점의 신호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사이클의 고점에서는 거의 무조건 발생하곤 했던 일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 고점의 RSI와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고 RSI의 고점은 낮은 것은 맞지만 저는 음봉이 뜨기 전까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되지 않았다고 볼 뿐더러 두 고점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기 때문에 차라리 새롭게 일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떠주길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패턴상 제가 잘 참고하고 있는 평행 채널 패턴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본 채널에서 채널 하단으로 내려갔다가 확장 채널 하단에서 반등해서 올라온 경우 원 채널의 상단을 뚫어주면 최소 위에 그린 확장 채널의 중단까지는, 즉 현재에 대입해보면 125K 부근까지는 올라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비트코인 분할 익절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나머지는 그대로 홀딩 중입니다.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은 알트코인들의 상승 여력 또한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저는 거의 1년여간 여러 차례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이더리움과 시총이 크고 미국에서 현물 ETF 통과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좋게 보고 있고, 그게 아니면 아예 국내 거래소에서만 상장된 시총이 낮은 김치 코인들을 좋게 보고 있으며 제 포트폴리오도 그렇게 유지한 채로 하나도 팔지 않고 홀딩 중입니다. 특히 알트의 대장인 이더리움이 오르지 않는 알트장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듯이 이러한 평행 채널의 하단을 막고 잘 상승 중입니다. 이더리움을 여전히 좋게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역시 평행 채널 패턴인데, 이더리움의 경우 이렇게 평행 채널 하단을 이탈했다가 확장 채널의 하단에서 다시 막고 올라온 경우, 똑같은 크기의 평행 채널을 위로 하나 더 그렸을 때 중단인 지금에 대입하면 약 3,500불 정도까지는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저는 이더리움도 3,500불까지는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뉴스를 열심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의 영구 주소 축적량은 역대급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표면적인 가격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중요시 여기고 실제로 여태까지 잘 맞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을 봤을 때 더더욱 이더리움을 긍정적으로 봐왔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오른다는 말은 다른 알트코인들도 오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더 외에도 현물 ETF가 통과될 코인들을 좋게 보는 이유로는 첫 번째, 제한된 유동성입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 미친 저금리 시대와 달리 고금리 시대입니다. 따라서 유동성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트, 이더,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는 시총이 큰 코인들에 먼저 유동성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물 ETF 통과라는 호재도 명확히 있기 때문에 고래들이 가격을 올릴 명분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 ETF 통과 이후에 봐왔듯이 현물 ETF 통과라는 것은 다른 테마성 호재들과는 달리 실제로 돈이 유입되는 실체가 있는 호재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도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다른 실체 없는 호재들만 가진 코인들 대비 해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김치 코인들이 슬슬 펌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처럼 한국에 있는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어서 유동성이 적어도 펌핑이 가능한 코인들은 언젠가 알트장에서 갑자기 몇십 %씩 올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김치 코인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상패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저도 한 코인당 전체 시드의 0.5%에서 2% 내로 매우 소량씩만 보유 중입니다. 비록 지난 12월경에 비트코인을 일부 익절하고 매수했던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이지만 불장에서 며칠 만에 2배씩 오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홀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분할 익절해오던 저는 단기적으로 매도도 멈췄고 오히려 며칠 전엔 이더리움을 시드의 몇 퍼센트 정도 소량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미 제가 가진 기존의 현금은 전부 풀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낸스의 코인 N 기능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이더리움을 담보로 이더리움을 빌린 개념입니다. 단 이러한 선물의 방식은 어쨌든 청산이란 게 있기 때문에 현물보다 위험해서 제가 기존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이에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배율이라는 극저배율 레버리지만 사용했고 전체 시드의 3% 이하의 소량만 매수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더 추가 매수 불타기를 한다면 이렇게 조정도 안 나온 채로 오르기만 하고 있는 상태에선 하지 않을 것이고 비트코인 4시간봉 기준 RSI가 최소 66 수준까진 떨어졌을 때 또는 더 보수적으로는 55 수준까진 떨어졌을 때 반등을 기대하고 추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이때 매수는 비트코인보단 이더리움 위주의 알트코인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조정 없이 이대로 쭉쭉 더 올라준다 라고 하면 어차피 이미 가진 물량도 많기 때문에 가진 물량으로 이득을 보면 될 것이고요. 아무쪼록 한 달여 만의 영상인데 이전 영상까지 줄곧 상승의 여지 남아있다, 저는 홀딩이다 라는 관점을 말씀드렸고 그대로 잘 올라서 특이사항도 없었고 일단 제 관점과 전략이 홀딩으로 굳어진 이상 장을 너무 자주 보는 건 오히려 제 매매에도 안 좋기 때문에 영상을 많이 찍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장이 재밌어야 저도 신나서 더 올릴 텐데 장이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다만 영상은 올리지 못했음에도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라도 하루에 수십 개의 포스트를 올려드리면서 주요 뉴스와 제 관점들은 계속해서 팔로우업 했으니 영상이 자주 안 올라와서 아쉬우실 때에는 텔레그램에 자유롭게 들어오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물론 시장에 이러한 특이한 움직임이 발생하거나 그에 따른 관점 변동을 말씀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올랐음에도 사람들은 아직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설적으로 시장은 더 재밌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죽투였습니다.